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추가 매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저희와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채택 확률은 전화가 높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오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1.1%대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8%대 상승을 해주면서 좀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주요 종목들이라고 할 만한 포인트는 없긴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라고 하죠. 주도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양한 섹터라고 하죠. 다양한 테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테마들이 약간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들긴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3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뭐 3일째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기관도 덩달아서 약간 해주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포인트가 조금 이어져야 됩니다. 3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순매수 흐름이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이어진다면 얘들의 투자 방향성이 이제는 매수를 하려고 한국을 조금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와 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조금 내려와 주면서 1449원대로 다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일단 1470원대, 80원대가 고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1449원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50원대에서 사실 좀 더 내려가야 되죠. 1,430원, 1,420원 이렇게 내려가줘야 되는데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된다면 1,400원대에서 자리를 좀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조금 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푹 내려앉았다가 다시 또 AI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가가 급등 나오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도 조금 생겨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만 봤을 때도 뭐 적자가 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적자 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재무제표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안 좋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대목이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빠졌다고 해서 그리고 빠져 있다고 해서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손절할 만한 타이밍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올해는 좀 반등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물린 분들도 이제는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만 본다 하더라도 반등 나갈 기미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 반등의 포인트 또는 반등의 어떤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급등이 되었든 급락이 되었든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충격이 한번 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충격이 오게 된다면은 아마 2차 전지가 이제는 반등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뚜렷한 어떤 모양새가 없어요. 올라갈 만한 호재도 없고 내려갈 만한 악재도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데요. 또 다 반대로 생각하면 특별한 바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개별 종목들이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전주라고 하죠. 작전 테마라든지 일시적으로 막 급등 나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점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2월과 3월에는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재무가 좀 불량하거나 조금 재무가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매수해서 들고 계신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다가 거래 정지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잘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 해서 덜컥 추가 매수 하시게 된다면은 거래 정지 당했을 때 오히려 큰 돈이 묶여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계좌가 망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가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고민들을 끙끙 앓지 마시고 특히나 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끔 여러분들 선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도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H 바텍이고요. 네. 매수가가 9,720원에 30%입니다. 9,72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예, 지금 2월 3일 날 월요일 날 했습니다. 이제 단기로 보고 차트 매매했거든요. 네. 뭐 차트 매매했으면 사실 이 기업이 뭐고 어쩌고 필요 없어요. 차트로 끝내면 돼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기로 보고 차트로 볼 것 같으면은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장기로 본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결혼 상대를 찾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연애로 친다면은 결혼 상대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알 것도 많고 뭐 겪어봐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 파악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잠깐 지금 1시간 정도 대화할 상대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깊게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KH 바텍이 뭐 FPCB를 하고 있고 뭐 반도체를 하고 있고 뭐 어디서 뭐 영업하고 있고 돈을 얼마 벌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9,720원짜리가 차트적으로 굳이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긴 해요. 우리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는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셔가지고 양봉을 좀 올라오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위쪽에 이제 고점이 10,02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가 지난 종가기도 해요. 지난 1월 31일에 거의 뭐 종가 라인이 10,020원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10,020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10,020원이 고점이 돼버리게 된다면은 여기서 좀 장대 음봉으로 바로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20원짜리가 크게 넘어가지 못하면 장대 음봉으로 빠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잘 잡아놓고 손절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손절 라인 딱 잡아놓고 거기 밀리면 바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아마 9,500원 라인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500원 밀리면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손실 내버리고 나오는 것이 깔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02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반대로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20원을 뚫으면은 한 11,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슈팅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강하게 한다면 11,5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1,500원에 꾸역꾸역 저 고점까지 내가 다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불량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1,500원까지 갈 수 있으면 그 중간에 빨리 팔아가지고 내 역량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주식의 신도 아닌데 무슨 1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11,500원에서 굳이 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11,700원대부터는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바로바로 챙겨내야 됩니다. 30% 비중이 많기 때문에 3분의 1씩 3번의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700원이라든지 뭐 11,000원이라든지 11,300원 이런 데서 3번 팔아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차트 매매 끝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그냥 굳이 걱정할 거 고민할 거 없이 올라오면은 분할 매도 때려버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면은 KH 바텍이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차트 매매하시면 그 차트로 이렇게 끝내고 차트 매매가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차트만 보면서 계속하면서 차트를 많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지금 들어가신 매수가는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좀 더 매수하는 방식을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많은 것들을 느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S 리테일이고요. GS 리테일이고요. 32,000원에 70%입니다. 32,000원에 70%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32,000원. 네네. 왜 이렇게 많으시죠? 어이구. 32,000원에 70%면 비중 진짜 많으시네요, 이거. 이렇게 비중이 많으면 그 시간 말고는 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으면 우리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비중 조절을 통해 갖고 매수가를 어차피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네. 비중이 이렇게 70%로 많아버리면요. 그것도 위쪽에서 이렇게 많으면은 주가가 지금 내려와서 15,000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반토막이 난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뭐 굉장한 세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GS 리테일이라는 기업 자체를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세일을 하고 싸게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지만 시청자님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중이 70%로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사실 우리가 추가 매수의 기본은요. 내가 산 금액만큼 매수를 해야 효과가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내가 산 금액만큼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에 산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요. 1원에 추가 매수를 하면 2원이 돼요. 내 매수가는요. 그러니까 엄청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빠질수록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시청자님은 15,000원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하기가 영 힘들어요. 30%가 주식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30%가 현금입니까? 주식입니까? 주식인데 따로 현금은 또 있긴 하거든요. 그 현금은 있긴 하다라는 것이 이 GS 리테일을 매수한 금액만큼인가요? 네. 그러면 따로 있는 현금은 주식을 하려고 계획이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은 계획이 아예 없는 돈인데 얘를 추가 매수한다면은 좀 무리해서라도 끌어올 돈인 건가요? 예금에 있어가지고. 예금에 있어요? 네. 요즘 이자도 별로 안 좋은데 예금에 넣지 말고 주식 합시다 가면.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행이네요. 현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주식으로 많이 빼놓은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주식하고 있는 자산 중에 70%가 이 GS 리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네요. 그죠? 네.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거 맞나요? 네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려감이 없네요. 그러면 GS 리테일이 이렇게 빠져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보통 이렇게 기업 합병 분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푹푹 빠져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푹푹 빠져요. 이렇게 빠지는 이 단계에서 밑에서 거래량이 좀 나와야 멈추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15,000원을 밀려 내려가면서 12,000~23,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그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부동산 업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손실이 좀 발생이 되어가지고 요즘에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안 좋아졌던 것뿐인 거지 기업의 자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 가면 우리 편의점 되게 잘 돼 있죠, 그죠? 네. 우리나라도 어딜 가나 편의점이 좀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네. 편의점의 질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사실 이제 인구 구조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은 쇼핑하기가 좀 그래요. 대형마트 가가지고. 우리가 혼자 살아보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인 게 쇼핑 가가지고 이렇게 마트 장을 보면은 남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대용량으로 팔다 보니까 자취생이라던가 뭐 혼자 살거나 하면은 그냥 뭐 마트에서 이렇게 좀 사오는 게 훨씬 더 싸요. 그 편의점에서 그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편의점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세간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AI에 관심이 있고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얘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있던 사람들도 내가 반도체를 사거나 AI를 사거나 로봇을 살 걸 내가 괜히 이거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도 손절은 하는데 사주는 사람 없으니까 가격은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하락 자체가 안 좋아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안 좋다고 생각해서 손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지 기업 자체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내가 매수했을 때 바닥이 어딘지 모르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 비중 조절에서 내가 내려가는 족족 조금 모아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 올라가는 족족 다 돈 버는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원래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미 시청자님은 지금 70%나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금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70%나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내려가는 족족 모아가긴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내려왔을 때까지 기다려버려야 돼요. 그냥 완전히 지가 박살 날 때까지. 네가 다 내려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 내려갔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가가 딱 봐도 이렇게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국전력 보여드릴게요. 한국전력을 보여드리면은 자 한국전력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아까 그 GS 리테일과 조금 느껴지는 바가 좀 다르지 않아요? 네네. 제가 이렇게 빗금을 뜯어 놓을 텐데 이 파란색 빗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한쪽에서 막 내려가고 있다가 저 빗금을 이후로는 좀 옆으로 쭉 가는 느낌이 들죠, 그죠? 네. 저렇다는 말은 이제 15,000원대에서부터는 사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안 좋아서 샀겠습니까? 좋아서 샀겠습니까? 좋아서 샀을 것 같아요. 좋아서 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손절을 해도 누가 사주니까 주가가 안 내려가지 않겠죠. 네. 그럼 손절을 해도 사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사주는 사람들이 수익을 보려고 사지 내가 이제 물려줄게 하는 느낌으로 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GS 리테일도 그런 느낌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냥 줄줄줄 빠지고 있는 느낌인가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추가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한 20%였다 하면은 지금 여기서 한 10% 늘리시고 또 떨어지면 또 10% 늘리시고 또 떨어지면 10% 늘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지만 70%라고 한다면 이제 밑에서 좀 과감하게 비중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네.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은 우상향하면서 바로 수직 상승하지는 않으니까 추가 매수가 또 네. 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옆으로 가는 과정을 좀 봐야 될 텐데 그 보는 데까지는 사실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최소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그 현금을 잘 들고 계시다가 이거를 추가 매수할 타이밍, 거래량이 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옆으로 가는 그림이 좀 나온다거나 또는 폭락이 나오면 막 20% 떨어지는 막 폭락이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런 건 추가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폭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가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할 게 네.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금만 잘 마련해 놓으시고 최소 얘를 살 수 있는 금액 정도. 그러니까 이거 샀던 금액 정도는 현금을 따로 마련을 해 두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32,000 사신 거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럼 내가 기다리는 동안 수익이 좀 덜 나지 않나요? 생각하지만 그만큼 많이 살 거기 때문에 수익 났을 때 많이 벌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산다라는 개념으로 가서 수익 났을 때 수익금을 키워버린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뭐 단타 쳐가지고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버는 것보다 얘한테 막 5천만 원 들어가가지고 한 10% 수익에서 500만 원 버는 게 나아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점을 잡고 가시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잘 기다리시고 이 15,000원대 아마 12,000-13,000원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서 자리 잡을지부터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 잡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한일 사료 네. 5,900원에 5%예요. 그렇군요. 추가 매수하기 전에 멘토님께 허락받고서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허락까지는 아니고 그건 조언으로 말을 바꿉시다. 허락이라고 하면 뭐 제가 괜히 뭐 좀 뭐라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냥 조언입니다. 조언. 일단 추가매수 안 하고 전화 주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일 사료에 이제 비중이 5%밖에 없어가지고 추가매수 하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50%였으면 좀 힘들어지는데 5%면은 뭐 괜찮습니다. 일단 한일 사료가 이제 주가가 막 2022년에 막 급등 나왔던 것도 이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뭐 여러 가지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또 정치 테마로도 엮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일 사료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자동차 뭐 또는 뭐 반도체, AI 뭐 이런 로봇 이런 쪽에만 관세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가 되거나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식음료 쪽이에요. 우리가 뭐 미국산 소고기라든가 호주산 소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수입해 오기도 하고 우리도 뭐 수출 많이 하기도 하고 그쪽도 수출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대부분 이런 식음료 쪽, 그러니까 사료 쪽으로 엮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무역 전쟁 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트럼프 1기 때도 막 주가가 막 팡팡 튀어오르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김정은이 좋아 하면서 북한하고 이야기할 거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남북 경협 이야기 나왔고 지금도 북한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로도 한일 사료가 막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당장 할 필요는 없는데 추가 매수를 조금 빠른 시일 내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리를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잡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중이 5%라서 사실상 뭐 3,600원, 700원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관세 문제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식량난 문제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남북 경협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판이 조금 어수선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 매수를 좀 해놓는 게 낫지 않나.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딱히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5% 정도 더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3,8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실 3,800원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살 필요는 없고요. 조금 기다리면 3,700원, 600원까지 다시 또 밀려 내려갈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든 여기서 내려갔든 아마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3,7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 놓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놓자. 그리고 사놓은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한 번에 팡 튀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매도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시면 돼요. 내가 뭐 수익률을 정해놓고 이 정도 수익률에서는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내가 수익률을 정하세요. 5%면 5%, 10%면 10%. 그 정도쯤에서 난 무조건 정리하고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수익률을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매도하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3,700원대 추가 매수하는 것을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네. 지금 저랑 여보세요? 전화를 하고 있으십니까? TV를 보고 계십니까?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네. 약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고요. 4%에 56,500원이요. 5만 6,500원. 6,500원의 비중이요? 4%요. 이건 비중이 살렸네요. 이거는 매수가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네, 네. 3년 지났어요. 네, 매수가는 진짜 엉망인데 비중이 4%밖에 안 돼가지고 탈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단 종근당 네, 바이오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료의약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우리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 만들고 뭐 우리가 뭐 의약품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데 사실 종근당 네네. 바이오가 적자가 좀 많이 났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네. 들어가지고 이제 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로를 찾은 건지 흑자로 좀 전환이 네. 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종근당 네네. 바이오가 저는 나쁘다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코로나빨이라던가 뭐 그때는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약품 관련주들이 막 이상급등이 나왔던 시기고 그래서 네.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이상급등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화면을 제가 좀 조절해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면은 이게 한때는 코로나 때 이렇게 막 급등을 막 했던 기업이고 그래서 이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빠진 다음에 지금 이제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잡고 네. 있는 이 자리가 저는 지금 추가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추가 매수뿐만 아니라 뭐 신규 매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사실은 56,000원의 비중이 4%라서 산 거예요. 이게 만약에 4% 이상이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가 매수를 지금 21,000원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네네. 좀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바닥을 잡는 줄 네. 알고 횡보하다가 밑으로 한번 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더 빠질 리스크를 감수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왕창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가 매수할 네. 자금이 만약에 한 10% 정도는 확보가 돼 있을까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만약에 10% 정도 내가 확보가 돼서 이걸 15% 정도까지 내가 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네. 한 5%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5%만. 그래서 그러면 총 5% 투자하면은 한 9% 비중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네, 얘가 네. 지금 4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500만 원만 추가 매수를 더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네. 나머지를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할 거예요. 600만 원치를.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네네네. 분할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일 당장 그냥 추가 매수도 상관없는 매수가기 때문에 그냥 네. 당장에 내일 그냥 바로 매수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아마 16,000원대, 15,000원대에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 네. 추가 매수를 한번 더 진행을 하신다면 시청자의 매수가는 아마 3만 원대까지 바로 밀리끔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네. 올라올 땐 3만 원이나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네네. 나오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당장에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을 조금 냅둬놨다가 추가 매수를 할 수 네. 있도록 뭐 빠지면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네. 되고 안 빠지고 올라가면은 바로 그냥 수익권이라든가 본전권으로 도달할 거니까 그거는 바로 매도 안 되니까 어려울 거 없죠, 그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략을 짜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일정을 좀 체크하고 저희가 상담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오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가서 여러분들을 대전 비전 스퀘어라는 곳에서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시청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 둘 다 오전 11시에 울산과 대전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많이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도 이번 주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고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와서 상담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저는 이제 울산과 대전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울산, 대전 이외에도 강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자 자신의 지역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강의를 들으신다면 역시나 안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되니까요. 시간 내셔가지고 꼭 가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가 보니까 삼성전기가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삼성전기 본전 올라오면은 그냥 나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비중이 10%고 14만 원대입니다. 사실 삼성전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사실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긴 하죠. 이렇게 쌍바닥을 넓게 조금 벌어진 쌍바닥이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어진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바닥이 만들어지면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16만 원대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쌍바닥의 저점 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이라는 이 자리가 정말 애매한 게 손절도 크게 해야 되고 수익도 애매하게밖에 안 나요. 그래서 매수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 14만 원대 왔을 때 본전에서 팔까요라는 것보다는 다 파는 것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리한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긴 힘들고 저점 깨버리면은 하락세로 저 아래쪽까지가 밀려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지금 상승세가 이어질 때는 지금 시장량이 본전 14만 원대까지는 아마 접근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14만 원쯤에서는 비중을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상승이 끝나버리게 되면 안 올라오겠죠, 당연히. 그 끝난다는 말은 한 12만 7천 원대 이 자리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아마 좀 추가 상승이 어렵고 이제 오히려 좀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물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려버리게 되면은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패턴 나와버리면은 뒤에서 이렇게 밑으로 밀려가면서 저점 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7천 원대쯤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예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로가 14만 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자리에 좀 어정쩡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14만 원 자리에서 이제는 본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거나 12만 7천 원 밀릴 때는 그냥 바로 손절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만 원까지 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한 15만 원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이 자리는 홀딩해서 가져갈 만한 그런 좋은 유리한 매수가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조정을 위해서라도 또는 종목 교체를 위해서라도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잡으셔라. 대신에 본전에서 무조건 팔 필요는 없고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을 13,20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는데 대응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어요. 대응이라고 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13,200원이면 진짜 고점에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고점이 아니게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안 가면 그냥 고점이에요. 역사적인 고점에 그냥 잡아서 물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요즘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이게 뭐 선박이라든가 해양 플랫폼 이런 쪽에서 계속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일까? 그 분위기를 타고 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짜리가 13,000원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그냥 지금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난감한 게요. 이 고점이라고 하는 자리들이 되게 특이한 게요. 저점은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점에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매수세와 다양한 사람들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막 변동성을 막 갖고 와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잔 움직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조금 중장
중장기적인 움직임들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예측이 안 돼요. 우리 날씨가 그렇잖아요. 날씨도 중장기적으로는 예측이 되지만 당장 몇 분 뒤에 한 시간 뒤에 당장 내일 날씨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나 막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파동이 굉장히 잔파동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당장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하면 내일 당장 올라갈 수 있고요. 당장 들고 가야 되나 하면 내일 당장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응을 부탁드려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좌를 줘야 돼요, 저한테. 그래야 제가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그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상담이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는. 제가 이런 자리에 사시게 되면은 알아서 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고, 그리고 그냥 손절하시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내려올 때 지금 이제 저점 자리죠. 12,7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하락으로 무조건 가는 건 아닌데 그것도 보고 판단해야 되지만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혼자 논하고 혼자 생쇼를 해야 돼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림 그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혼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됐고, 들어갔으면은 차트 보고 매매하셔라. 그냥 12,7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반등 나오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13,700원 자리가 뚫는지 안 뚫는지를 보면서 13,700원 자리를 뚫리면은 이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매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들어가셨으면 상담하는 것 자체가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셨으면 혼자 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할 줄 모르면 이런 고점 자리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지금 10년째, 11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제발 이런 자리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분은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700원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3,700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분할 매도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 엔진 21,900원에 구매했고요. 5%입니다. 2만 얼마요? 21,900원예. 근데 네. 추가 매수가 하고 싶은데 괜찮은 종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21,9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21,900원. 종목은 아주 좋죠. 아, 그렇습니까?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그죠? 예, 1월 9일에 샀거든요. 아니, 한달 주식 됐습니다. 하신지요? 주식 하신지, 예, 제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조금 질문 하나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네. 간단하게 주식하고 네. 상관없는 질문이에요. 네, 시청자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까요? 아니면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걸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맞다고 지금 그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님들 그렇게 말 그게 들었고. 어느 점이 싼지 어느 점이 싼지 어느 점이 비싼지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네. 매매하실 때 차트는 보세요? 예, 보기는 봅니다. 보기는 봅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하나 근데 엔진이라고 사실은 하는 없습니다. 기업입니다. 네, 네. 자, 이게 하나 엔진이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예요. 차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예요. 우리 애기들 그 키 얼마나 크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인바디라고 해서 내 몸무게라든지 내 체성분 이런 것들이 잴 때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 왔는지. 그러니까 이 하나 엔진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가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역사죠, 네네. 역사. 그죠? 그러면 이 하나 엔진이 얼마짜리였냐면 이 1,200원, 요 아래쪽에가 1,200원이거든요. 1,300원 정도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까만 선이 시장에 매수한 자리예요. 예.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쫙 그어져 있죠. 그죠? 여기가 예, 저 위에 쪽에 이게 그 그어져 있는 자리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는 겁니까? 비싸게 사는 겁니까? 제가 비싸게 샀네, 예. 네, 근데 더 사겠다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예, 예. 네,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알겠죠. 네.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정도도 안 보고 투자하시는 무책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알고 네. 있는데 전문가한테 네. 물어보겠다. 물어볼 가치는 없는 질문이잖아요. 이 딱 보면 그냥 고점인 거 딱 보니까 알겠죠, 그죠? 네네. 시청자님도 지금 고점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봐도 이거는 고점인 것 같은데 비싼 것 같은데요라고 할 만한 자리잖아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은 어느 게 싼 건지 어느 게 비싼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지만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네, 이제 알겠네. 예. 그러니까 보란 말이에요. 안 보니까 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안 사지. 당연히 보면은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알만한, 초등학생도 알만한 내용이고 시청자님도 알만한 내용인데 안 보니까 그냥 아이고 이거 그냥 지금 하나오션 좋다고 했는데 샀는데 좀 하나 엔진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좀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비싼 자리에서 더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라 투자하시는 거의 초보들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발 좀 보고 사라. 한 번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근데 좀 뭐라고요? 또 무슨 변명하시려고 또 어떤 이상한 또 질문하시려고? 전문가님들께서 뭐 지금 뭐 괜찮은 종목이다 막 그러길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업은 좋다니까요. 저도 아까 기업이 좋냐 안 좋냐 물어봤을 때 좋다고 했습니까? 안 좋다고 했습니까? 네, 좋다 기업은 했습니다. 좋다고 했죠. 그죠? 네.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 우리 그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기업을 내가 소장해갖고 집에다 액자를 막 걸어놓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그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신었던 신발 이런 거 되게 비싸게 팔리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마이클 잭슨 전설적인 가수 아세요? 네네. 마이클 잭슨이 신었던 신발 이런 거 막 십몇 억에 팔리거든요. 그죠? 네.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거 사실 거예요? 아, 그건 안 살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페라리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슈퍼카 아세요? 슈퍼카 막 스포츠카처럼 생긴 네. 왕 하고 지나다니는 페라리라는 자동차. 말 그려져 있고 막 네, 그런 네. 자동차 아세요? 네. 그 자동차 좋은 건데 사실 거예요? 아, 좋은 그냥 거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왜 안 사요? 내가 그걸 갖고 싶으면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네, 그걸 가지고 맞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한다면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엔진이라는 기업이 좋냐 안 좋냐라고 물어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좋다고 할 거고 하나 엔진 안 좋다고 하면 안 되죠. 기업이 좋죠. 당연히 돈도 잘 벌고 앞으로 벌 가능성도 높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성장하고 있으니까 좋긴 좋죠. 근데 시청자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좋은 걸 갖고 싶은 겁니까? 돈을 벌고 싶은 겁니까? 돈을 벌 돈을 거면 벌고 싸게 싶어요.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될까요? 비싸게 사야 될까요? 네, 싸게 좋은 해야죠. 기업을 사는 게 우리가 주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겠지. 근데 이걸 사라고 하면 안 되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 소장을 이해됩니다. 하고 싶다면 비싸게 사시든 말든 제가 말리지 않을게요. 이걸 갖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네. 왜 말립니까, 그거를. 나 하나엔진이라는 주식을 갖고 싶었고 하나엔진의 주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 내 어린 꿈을 내가 말립니까? 이러면 아우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건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돈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돈 벌 거면 하나 엔진을 1,000원에 사는 게 돈 벌겠습니까? 2만 원에 사는 게 돈 벌겠습니까? 네. 저는 예. 그걸 좀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방송에 네,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좋다고 하는 종목 아무거나 사시면 다 좋다고 합니다. 모든 종목 다 좋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살 자리가 네. 아니고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서 조금 더 밀리거나 하면은 이 갭으로 뜬 자리가 있거든요. 21,000원 밀리면 손절해야 됩니다. 나 근데 수익 났었는데 어떡하죠? 수익 안 났어요. 팔지 않았잖아요. 팔았어야 수익인 거지. 안 팔았으면 수익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홀딩해서 난 소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더 살 게 아니라 21,000원 밀리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고 팔아야 되는 자리다. 대신에 잠깐 반등이 더 나와준다면은 24,000원대부터 그냥 매도하셔가지고 돈을 버세요. 돈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멘토님 혹시 종목 바꿔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네, 캠시스고요.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안 돼요. 네, 안 된대요. 제가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안 돼서. 네,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에코프로 머티고요. 에코프로 머티고요. 105,000원에 25%요. 105,000원에 25%. 아까 이제 다른 종목은 다음번에 전화 좀 네. 더 주세요. 이 아시겠죠? 채택이 안 돼요. 채택이 제가 안 돼요? 아무래도 네. 뭐 이렇게 전화 전화 한번 됐을 연결은 때 되는데 네, 전화 종목이 연결됐을 때 채택이 채택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 머티 지금 하셨고 105,000원대 비중이 25%다. 좀 많네요. 네. 일단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2차전지가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2차전지 부음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거 2차전지는 개미 무덤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차전지를 추천하면 안 된다. 그리고 2차전지는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떨어지는 족족 이렇게 사서도 안 된다. 2차전지는 앞으로 향후 건들면 안 된다. 거품 빠질 때까지 건들면 안 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고 다행스러운 거는 2년 동안 빠졌어요, 얘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년 동안 빠졌는데 특히나 에코프로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도 없이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좀 잡아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전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탈출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할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작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2차 전지가 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고 작년부터 생각했는데 1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하고 추가 매수한 사람들은 다 물리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가치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만한 증거가 없어요.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뭐 뉴스가 나왔다던가 뭐 어떤 호재가 좀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허구헌날 적자예요. 네. 그 적자 폭도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 이런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아직은. 그래서 이런 적자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올 1분기가 아마 그 시험 때 오르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올 1분기가 적자를 조금 줄이거나 약간 흑자 전환의 어떤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바닥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얘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닥 잡는 것이 중요하고 6만 원대, 6만 2천 원대 여기 바닥 잡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바닥을 좀 잡아준다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잡는 것은 1분기 실적은 봐야 되겠다. 그러면 3분기 지나서 1분기 3월 지나서 4월쯤 돼야지 1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네네. 3, 4월쯤에 얘가 이제 판가름을 좀 낼 것 같아요. 3, 4월쯤에 주가가 더 내려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좀 잡고 반등에 조금 실마리를 좀 제공해 줄 건지. 근데 실마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안 돼요. 비중도 25%고 얘가 실마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에 또 적자가 날 수 있거든요. 2차 전지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실마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반등 때 본전 탈출하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반등이 나올 실마리가 없다. 그럼 주가가 빠질 텐데 빠지면 이제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거의 힘들어요. 그럼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바닥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좀 필요하십니다. 이거는. 25% 지금 비중을 담아놨기 때문에 25%만큼의 현금을 마련하셔야 돼요. 지금 있으신가요, 현금이? 아니요. 네, 그럼 무조건 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다른 종목을 네. 정리하시든지 뭐 어떻게든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을 내 계좌 내에서 빚내라는 말이 아니라 계좌 내에서 정리를 해서 마련을 하셔서 얘를 추가하면서 안 하면 얘 하나 때문에 이제 내 계좌는 이제 좀 소생이 좀 불가능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6만 원 이 자리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너진다면 돈이 필요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반등 나와서 바로 본전 정리할 수 있으니까 본전에 그냥 바로 매도한다 생각하고 시간을 조금 기다려보자. 일단 3월 넘어까지는 실적 보기 위해서 좀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고요. 4만 원 20%인데요. 네. 어떻게 내일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 조언을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네. 이건 제가 그 PD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상담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거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공표하는 건데 한국가스공사 이거 저 상담 이제 앞으로 안 받을게요. 앞으로는요. 한국석유,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기업들 전부 안 받겠습니다. 이 도박하는 분들 제가 상담해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도박이기 때문에 이 도박을 제가 예측을 해드리는 것도 어렵고요. 이게 도박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도박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한테 예측을 해달라. 저희는 도박 전문가가 아니라 주식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기업을 보면서 업종을 보면서 업황을 예측하는 사람들이지 이 도박이 이제 앞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제 공표를 합니다. 당분간 아마 당분간이라고 하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조금 끝날 때까지 뭐 마기상어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저는 이 한국가스공사, 뭐 한국석유와 같은 이런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은 상담 안 하겠습니다. 말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냥 맨날 도박이기 때문에 혼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내가 상담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그 채택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안 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한국가스공사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시추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뭐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시추거든요. 아직까지 두 번째 시추, 세 번째 시추 이런 게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꿈틀꿈틀거리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당장의 첫 번째 시추가 별로 좀 매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제 한가를 맞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바로 한가가 있죠. 이게 도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 포항 앞바다에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부터 성공할 거다라고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도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식할 거면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니까 아예 하지 말라라고 강조해드리는데도 했기 때문에 도박 실패하신 거예요. 이건 대응이라고 할 만한 그게 아니라 내가 도박을 실패했구나 생각하고 그냥 꽝이니까 돈을 조금 잃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상담을 하기 싫은 거예요. 시청자님들 무슨 말인지 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저도 그 앞바다에 기름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질학자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름이 있을지 없을지를. 근데 이거 차트가 올라갈 것 같네요 했는데 만약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막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기름이 안 나왔다가 바로 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이 아무 그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고 한국가스공사가 돈 버는지 안 버는지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앞바다에 기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근데 확률상 낮은 확률이긴 하죠. 물론 업계에서는 높은 확률이라고 하지만 정말 확률로만 본다면 시추해가지고 거기에 기름 있고 생산 가능성 있고 하려면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이게 하한가 간다 하더라도 내일 하한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아마 폭락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두 번째 시추, 세 번째 시추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기상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또 울릉도 이런 데도 또 가스나 이렇게 기름이 있다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그쪽에는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진짜 가스가 있을지 기름이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안 사고 싶어요. 저라면 이런 거 안 삽니다. 저는 완전 도박이기 때문에 이건 분석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폭락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만 대응을 정말 하고 싶다. 도박을 제가 끝까지 꾸역꾸역 한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승부수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5,000원대라든지 25,000원대 3만 원 이하를 빠졌을 때 바닥 잡을 때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좀 승부수를 던지긴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도박이에요. 승부수 던졌는데 꽝 맞으면은 그냥 승부수 던지로 추가매수한 자금까지 다 날려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가로서 추천해드리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상식적인 전문가라면. 그냥 밑에 왔을 때 추가매수 해란 말도 솔직히 못 하겠고요. 반등이 나올 거란 말도 잘 못하겠고 본전 나올 수 있을 거란 말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름 거기 있을지 없을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담은 제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시청자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상담 안 할 겁니다. 지금 이거 폭락 나올 거고요. 나왔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건데 그건 선택을 하세요. 도박입니다. 25,000원대, 27,000원대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두 번째 시추에서도 안 됐다, 안 나왔다 그러면은 또 떨어집니다. 또 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님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대왕고래랑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를 25,000원대 또는 그 이하에 사서 장기적으로 물려 있는다면은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합니다. 도박의 결과가 시간이 좀 많이 뺏기는 거지 이 회사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박의 결과는 꽝인데 만약에 꽝이 됐다 치더라도 돈을 잃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뒤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거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문제라서 도박의 결과는 좀 처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번 급락 이후에 좀 반등 나올 때 저는 도박하신 그냥 죗값이라 생각하고 35,000원대 그냥 바로 손절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할 거는 본인의 역량과 배짱과 도박의 어떤 운빨 이런 것 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스스로 잘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평소에 운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고맙습니다. 스스로가 잘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 대왕고래 프로젝트 상담이 들어온다면 혹시나 방송에서 이렇게 PD님께서 연결해 준다고 한다면 전화 바로 끊겠습니다.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도박하지 마시고 투자합시다. 여러분들 전부 다 고점에 사지 마시고 투자 건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최대한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주말 강연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